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치여 뇌출혈로 숨졌고 남편은 큰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안녕하세요. 리걸인사이드의 진행자 신혜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각종 교통사고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두 분 게스트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변호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존재의 노정원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왜냐면 저희 사장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공손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이 사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저녁에 시청역 한복판에서 차가 사람들을 들이덮쳐가지고 9명씩이나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또 많이 다쳤죠. 7명이 다치고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그 뉴스를 보고 정말 모두가 충격에 빠졌을 텐데요. 예, 이런 사고가 근데 가끔씩 급발진 사고가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게 많은데 실제로 급발진 사고로 인정되는 네.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고령자분들의 급발진 사고는 이 페달을 잘못 밟으셨는데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엑셀을 굉장히 세게 밟아서 급가속이 되면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고, 요즘 차 많이 좋아져가지고 자동 제어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그걸 넘어설 정도로 밟아버리니까, 이번 사례도 어쨌든 제네시스 차량이라는 제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게 너무 엑셀을 세게 밟았고, 본인 또 급발진이라고 주장하셨죠. 그런데 국가수에서 결국은 페달을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페달을 브레이크를 세게 밟는 수준으로 가속 페달을 엄청 세게 밟은 흔적이 발견돼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됐죠. 나이가 이제 이 사고가 발생할 당시 68세. 본인은 이제 건강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60세가 넘는 어떤 고령 운전자였고, 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거의 3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고령인 경우에는 뭐 이제 면허 취득을 제한하자 이런 논의까지 있을 만큼 사실 이제 고령 운전자의 어떤 운전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뭔가 좀 대책이나 개선점 같은 게 있을까요? 각급 지자체에서 지금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네. 지자체에 따라서 20만 원 또는 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액수가 이게 자존심 상한다고 대부분 또 안 하세요. 20만 원은 요즘 물가 생각해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고령 운전자 반납 제도 인센티브율을 좀 늘려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리고 또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적성 검사나 반응 검사들을 좀 더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를 앞으로도 막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되게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정말 이례적인 사고였잖아요. 사실 이렇게 한꺼번에 사람이 많이 죽은 교통사고가 제 기억에 있었나 싶어요. 맞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양형 얼마나 될까요, 변호사님? 일단은 당연히 저는 뭐 실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형이 나온다면 과연 그 형량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게 뭐 그래도 일반적인 고의범죄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고의범죄처럼 취급할 수는 없고, 결국은 제 개인적으로는 한 전부 모든 유가족하고 합의가 된다면 단기 실형이나 뭐 집행유예도 혹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배제하고 뭐 보험으로만 처리되고 이런 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징역 한 5년에서 10년 사이 정도에서 선고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또 음주를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회에 대한 보복적 감정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범행의 동기가 그냥 고령자고 실수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긴 했는데, 국민의 법감정은 이분에게 엄벌을 쳐야 되는 건 맞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제도의 미비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저도 그 지점이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요. 예. 이거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양형을 할지 정말 판사님들이 굉장히 고민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몇 달 전에 시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뭐 연예인 음주 사건은 많았지만 이건 또 그 이후에 보인 행보가 안 좋은 정황들이 많아서 더 뉴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그 사건? 이제 처음 단계에서 모든 범행 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좀 적절하지 않은 처신으로 화를 자초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거를 과연 김호중 씨만의 잘못으로 돌릴 수 있느냐, 아니면 뭐 소속사의 대처 잘못이냐, 이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여하튼 김호중 씨는 엄연한 성인이시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잘못하셨다고 일단은 볼 수밖에 없고요. 그 잘못된 처신에 따른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결국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고 뭐 대신 자수시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행동들에서 어떤 범죄들이 성립하나요? 일단은 운전자 바꿔치기라고 하는 그 행위가 있은 이후에 편의점에 가서 술을 이제 더 네. 하셔서 네. 또 술을 더 마셨고, 그리고 음주 측정을 좀 나중에 하시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서 이분이 음주를 했다라는 거는 인정이 되는데, 공소 제기를 할 때 어떻게 음주를 했고 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가 됐는지가 파악이 불가능해서, 어쨌든 경찰 단계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송치를 하긴 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끝까지 규명하려고 했으나 그게 좀 불가능해서 음주운전은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지금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죄, 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 그다음 범인도피 교사, 이 혐의로 현재 공소 제기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네. 아까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음주운전은 검찰 측에서 기소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빠졌습니다. 매니저는 범인인 김호중을 도피시켜서 범인 도피죄고, 네, 김호중은 그렇게 하라고 시켰으니까 범인 도피 교사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거죠? 네. 좀 제가 좀 엔터 쪽 관련 일들을 좀 하다 보니까 되게 안타까운 점들이 몇 개가 있어요. 사실은 연예인들은 많은 시간 행사에 투입되게 됩니다. 김호중 씨 같은 급의 가수들은 행사에 한 번 나가게 되면 최소 몇천의 행사비를 받습니다. 네. 그분이 은행에 가는 시간, 어떤 행정적인 업무, 뭐 관청에서의 업무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문화가 되고, 그 상태가 막 몇 년씩 지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소속사한테 모든 걸 맡겨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은 결국은 사실 소속사에서 결정한 대로 행동을 했을 확률이 좀 높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김호중 씨가 책임을 져야 되기는 하지만 네. 본인이 이것이 가지는 어떤 법적인 의미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행동했을 가능성도 꽤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안타까운 점이 좀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소속사가 뭐 이렇게 합시다라고 뭐 컨설팅을 해가지고 김호중 씨가 이런 행동을 했으면 결국은 모든 비난은 김호중 씨한테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결국 소속사와 김호중과 뭐 매니저와 그 모두의 잘못된 판단들이 모여서 정말 최악의 결과를 빚어낸 그런 맞습니다.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건 말고 또 최근에 또 엄청난 슈퍼스타의 음주운전이 문제가 됐었죠. BTS의 멤버 슈가가 음주운전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측면도 사실 좀 있더라고요. 전동 스쿠터라는 게 또 있는 거 전 몰랐습니다. 근데 전동 스쿠터라는 게 있고, 그거는 킥보드랑 똑같이 생겼는데 안장 하나만 달렸는데, 그건 또 오토바이랑 똑같이 분류돼서 무면허나 음주를 했을 때 엄청나게 큰 처벌을 받더라고요. 슈가 씨 인식도 사실은 원래 킥보드는 서서 가지 않습니까? 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앉을 수도 있게 해놨구나, 이 정도 느낌으로 킥보드를 타신 것 같아요. 이게 뭐 오토바이 정도 수준이 되는 스쿠터였다면 그러지 않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거리도 이제 술을 마신 거리도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차라리 거리가 한 5km 이상이 되면 뭐 이런 행동들을 대부분 안 하는데, 1km, 2km 정도 되는 사이, 걸으면 한 30분이고 택시도 잘 안 잡히고, 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스쿠터 타시다가 되게 많이 사고가 나시죠. 실제로 의뢰인 분들 중에서도 스쿠터를 타다가 음주 스쿠터로 좀 사고가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보면 술을 마시려면 조금 떨어진 데서 차라리 마시는 게 낫다. 택시 타고 하게. 아니면은 걸어서 5분 거리에서 마시거나 애매하게 1km에서 2km 사이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스쿠터의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아, 이게 참 슈가 씨가 처음에는 킥보드라고 했다가 뭐 그게 아니라고 해서 더 큰 비난을 받았었죠. 뭐 거짓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는 이제 스쿠터가 맞는 것 같은데, 개인의 인식은 그거는 앉아갈 수 있는 킥보드라고 오해하기 충분한 디자인과 구조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거짓말을 하는 의도라고 보이지는 않았는데 네. 결국 굉장히 큰 탑스타다 보니까 네. 하나하나의 언행이 문제가 하나하나의 되는, 언행이 또 문제가 네. 되고 완전히 뭐 되게 추악한 거짓말에 이렇게까지 가버리니까 이분도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분들이 어떤 사고가 있었을 때 언행한 하나하나는 소속사보다도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술을 마시면 자전거도 타면 안 되죠, 사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뭔가 바퀴가 달린 걸 타고 가면 인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도 크고, 그 순간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게 참 그들의 잘못이고, 그 점에 관해서는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공유 전동 킥보드가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면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 근처에서도 여고생이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 충격에 빠졌었는데 일단 미성년자가 킥보드를 탔다. 그러면 이제 무면허 운전이 되는 거죠? 네. 처벌은 그럼 어느 정도 되나요? 20만 원 이하의 벌금, 뭐 구류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뭐 통상적으로는 네. 굉장히 약하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은 무면허로 아이가 운전을 하다가 이제 노부를 충격해서 그중에 이제 할머님이 사망을 한 사건이었는데 이럴 때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어떤 책임을 지고 그 아이의 부모님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결국은 소년 재판으로 넘어갈 확률이 네. 되게 높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MC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제가 오히려 묻고 싶은데. 그러니까 무면허만 있을 때는 뭐 재판으로 올 일이 별로 없겠지만 결국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인명사고를 일으키면 교특이 되죠, 사실. 교특법으로 결국은 소년재판으로 오게 돼서 근데 소년재판으로 왔을 때 이 친구를 소년원에 보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막 이게 아이가 나쁜 의도로 범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실수로 근데 이제 너무 중한 결과가 발생한 네. 거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 이제 민사상 책임도 져야 될 텐데 그 네. 부분에 관해서는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만약에 이제 뭐 보험이라도 있으면 다행일 텐데요. 네. 그 보험조차 없으면은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부모가 져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근데 이거 보험이 사실 그러니까 무면허기도 하고 애들이 자동차 보험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이게 일배책에서 자동차로 된 건 빠져요. 빠지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네.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을 것 같은 게 네. 어차피 공유 킥보드 같은 경우는 회사 차원에서 보험이 돼 있을 거란 말이죠. 어쨌든 그 보험 자체가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거를 보험 처리해주지 않는다라는 약관이 분명히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예, 무단으로 운전했을 경우 우리 보험은 이건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 처리해주지 무면허니까, 않는다. 무면허니까 당연히 안 해주죠. 당연히 안 해줄 그래서 거고. 봤더니 애가 무면허 킥보드 하면서 문제인 게 네. 애는 자동차 보험이 없고 결국은 부모가 들어오는 일배책인데 네. 일배책에서 차 사고는 일배책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나 그 킥보드가 약간 특약이 있나 보네요. 네, 자전거나 킥보드로는 일배책이 되는데 이건 자동차로 분류가 돼가지고 전동 킥보드라서 네. 아예 일배책도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애가 무면허로 사망사고 일으키면 보험 적용시킬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완전히 그냥 생돈이 나야 되는 경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반인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사실 네. 저도 정확하게는 몰랐고요. 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좀 고지가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킥보드 그냥 타다가 어떤 젊은 분 쳐가지고 뭐 네. 중상해를 입혀갖고 평생 불구가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네. 그럼 부모님이 그 어마어마한 그 일실 어마어마한 수입을 일실 수익이랑 위자료랑 10억 원이 넘을 수도 예, 있겠죠. 10억 원이 넘을 수도 있겠네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전동 킥보드 아이들이 타는 거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네, 오늘 이제 각종 교통사고에 관해서 두 분 변호사님, 저희 사장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리걸 인사이드의 진행자 신혜성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